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당시 판결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는 거죠.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은 일부 JMS 내부의 타락한 지도부와 결탁한 나는 신이다 제작진들의 넷플릭스 방영 이후 편집 조작한 영상과 자극적인 이미지가 사실 확인보다 먼저 국민 인식에 각인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이었습니다. 고소인 유일한 증거물인 핸드폰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충남경찰청 조는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을 삭제해 증거 인멸까지 하였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평생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말로 못하니 펜으로 했다 하시며 지난 10년의 옥고 중에 말씀을 적기 위해 쓴 볼펜은 4,400자루가 넘습니다. 1999년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정명석 목사님의 추수감사절 말씀 중 11조에 해당되는 열의 하나를 여자 하나로 음성을 조작하여 방송을 냈습니다. 결국 거짓 조작 방송이 드러나 SBS는 9천만 원 배상 판결 명령을 받았으며 JTBC 방송사와 많은 언론사에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보도와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SBS가 거짓 조작 방송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배상 판결까지 받았으나 그로 인해 정명석 목사님께 찍힌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시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 수사와 증거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신 대통령님이시기에 이 사건 또한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정명석 목사님을 비판하고 있는 김 교수는 과거 정명석 목사님이 10년의 옥고를 치를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각종 의혹과 추문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받아 제출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도 김 교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일기장에도 정명석 목사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존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핵심 증거라고 하는 97분 녹취 파일은 포렌식 정밀 분석 결과 짜집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50군데가 되는데 이는 2분마다 편집 조작한 꼴이 되니 이것은 분명한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정명석 목사님이 무죄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재수사의 길이 멈추지 않고 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와보지도 않은 JMS를 온 국민에게 세뇌시킨 건 바로 MBC 넷플릭스입니다. JMS 선교센터에는 돌조각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각상 손가락이 가늘어서 수만 명이 만지면 부러지니까 만지지 마. 그 말 한마디를 짜집기 조작했고 약수터에서 물 청소하다가 물이 안 나와 물 호수가 꼬였나?
그 말 한마디를 커졌나라고 악질적으로 조작했으며 재연 배우로 나왔던 그 여자 배우는 피해자라고 둔갑을 시켜 온갖 사기, 속임수,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영상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악질 자막 나올 때마다 음성을 줄이고 잡음을 크게 넣고 실제 음성은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증거 핸드폰이 가짜로 들통나자 그 핸드폰은 감추고 증거 능력도 없는 조작 파일로 중형 판결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물증도 없는 고소로 2번이나 기각되었던 사건을 언론과 여론몰이로 크게 몰아가며 표적 수사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고소인들이 진짜 피해자라면 즉시 고소해야 마땅했고 경찰서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 JMS 고소인 모집하는 김을 찾아간 점 그 자체가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김 숙식 제공, 합숙 훈련, 기획적 고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김 본인이 고소 비용, 준비 비용에 1억을 넘게 썼다. 해외 피해자 충분하니 국내 피해자를 모집한다. 고소자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모집했고 2006년도 여자 태권도 선수 가짜 고소도 김 주도하에 방송에 등장했으며 중국에 고소했으니 목사님 절대 못 나온다. 고소 취하에 20억을 달라고 협박. 그러나 목사님이 중국에서 무죄 판결로 한국에 귀국하니 태세를 바꿔 목사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송하다. 반성문을 공증하면서 고소 취하에 10억을 달라. 방송에서는 정의의 사도인 양 영웅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돈 온갖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만 명도 넘는다 떠들면서 어떻게 수십 년간 단 한 명도 물증도 DNA도 없는 사건 오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 말뿐이지 방송 조작 대국민 파장으로 언론재판 종교재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매일 22명이 계속되는 재판 고소를 한다면 회사 끝 사회생활 끝 당신이 진실 규명도 하기 전에 구속되고 변호사와 하루종일 실강하며 매주 이어지는 그 재판에 질려서 정신병이 들 겁니다. 전라북도 송경진 교사 중학교 여학생 성추행 신고로 억울한 조사를 받다가 세상의 지탄과 불명예 자기 목숨도 포기했으나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JMS도 가짜 피해자, 악질 편집, 조작, 신음 추가 이 악질 영상으로 매년간 매일 수년간 괴로웠습니다. 정명석 목사님 존경받고 살던 고인을 MBC 넷플릭스는 온갖 쑤셔가며 수년간 오직 돈벌이를 위해 준비해온 그 영상 그 악질 영상으로 통째로 빼앗긴 목사님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보상한단 말입니까? 몇 마디 말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도 바꿀 수 없고 이 억울한 심정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재수사해야 합니다. 자세한 증거는 유튜브 정경시사 포커스 JMS 편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편집 녹취 파일 재수사로 밝혀내라. 재수사로 밝혀내라. 밝혀내라. 수사관이 증거인멸 재수사를 촉구한다. 재수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로 여론몰이하여 1차 마녀 사냥을 시작으로 2009년 중국에서 무죄인 사건이 한국에서는 10년형, 2023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또 여론몰이하여 만든 지금의 17년형. 그것도 모자라 나는 생존자다 거짓 피해자 수십 명을 내세운 여론몰이로 정명석 목사님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또 받고 계십니다. 허위 조작 정보, 조작 왜곡자 집기 방송, 마녀 사냥, 기자들이 복붙 기사들, 무죄를 유죄로 바꿔버린 검찰의 표적 수사, 증거 없는 성폭행이라는 억울한 재판, 경찰의 증거인멸,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교수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영웅인 양
없는 사건을 수십 년 동안 만들어내고 거짓 고소자들을 숙박하며 만들어내어 기획 고소하며 수천, 수억을 뜯어내고 돈벌이하는 대한민국의 악의 축을 뿌리 뽑지 않으면 또 어느 누군가는 이런 피해로 반복되는 가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법. 기획 고소의 주범은 공권력, 명예를 이용해 거짓 고소자들을 만들고 거짓 언론 플레이로 정명석 목사님을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씌웠고 성범죄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저희 단체의 선한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월남전을 2번이나 다녀오신 정명석 목사님은 베트남에서도 전쟁할 때 적들을 죽이지 않았듯이 신앙의 전쟁을 할 때도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며 오셨습니다. 육신 없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그 정신으로 거지들,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방황하는 생명들이 인생의 답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종범죄인 기획고소를 한 그들의 약행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없는 일을 또 조작해서 만들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거짓 고소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또 돈을 벌고 무소 불위의 권한으로 자신의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80이 넘은 연세에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고 정명석 목사님은 등뼈가 튀어나오는 고통을 겪으시며 감옥에 계십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뀐 어처구니 없는 사건 대전지검 계류 2025 진정 660호 사건 대전검찰청은 즉각 수사하라! 여론조작 거짓 고소 정명석 조작 사건 대전검찰청은 즉각 재수사하라!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며 줄을 잘 서면 권력을 얻고 부정부패를 보고도 눈을 감고 보고도 못 본 척 해도 짐승도 주인을 물지 않는 법. 지금은 비록 소수가 모여 외치지만 이 작은 소리들이 모여 반드시 세상을 뒤집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온 세상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호소문을 2개를 할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하여튼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대전검찰청 2025 진정제 660호 사건에 빠른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하신 지 어느덧 7개월이 돼가고 있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정치, 외교, 사회 전반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국민 주권의 정치를 해오심에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매체 정경사 포커스 발행인으로서 3년간 정명석 목사를 취재해온 유재복 기자로 특수임무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정명석 목사는 대통령님이 주창하신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무책임한 자들로 인해 2008년도에 10년이라는 형을 받고 참담하게도 옥살이를 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어처구니 없이 2번째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특히 조작된 여론과 방송으로 한 종교단체의 대표인 80노인의 인권을 짓밟은 철인 공로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3년간 계속 취재를 하여 진실과 사실만의 기사를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곳 용산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3회 가진 바 있는데, 그 후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10월 1일 재수사 결정을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바로 대통령님의 덕분으로 알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지검에서는 기존의 수사가 잘못돼 재수사를 한다면서 진정사건 620% 배당이 되었다고 알려와 저는 새로운 증거들을 준비하면서 출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제가 출두를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전지검에서는 저를 아직 부르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음에 저는 이 점이 매우 걱정입니다. 이들이 재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뭉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기피하는 것인지 때문에 저는 오늘 대통령께 2016 새해에는 이 재수사가 빨리 시작이 되도록 대전지검에 하명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 오늘 이곳에서 제가 주관하는 5차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2016 병원은 말대로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책임자로서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리실 것을 믿고 저희들 역시 대통령님과 함께 달리겠다는 일당박의 정신과 기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 반역자인 내란숙의 윤석열을 몰아내고 소년공 출신의 위대한 대통령님을 우뚝 세우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하나님에게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처로심조였습니다. 대통령님, 정명성 목사 사건의 재수사는 대통령님의 관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우선이라는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약한 자를 돕겠다는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베풀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통치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2026 새해 부디 건강하시고 정명성 목사 사건 재수사의 진행에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정경사 포커스 발행은 대기자 이재복 드림. 정명성 총재님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난 10월 1일 대전검찰청으로부터 재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25 진정 제620호 사건에 배당돼 저는 지금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본부인 교단에서 무슨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잘 아는 박동 씨가 회장으로 있는 교인협의회에서 혹시 상을 주지 않을까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광스럽게도 2025년 취재 대상보다도 더 값진 감사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고요? 네, 바로 이승구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기독교 복음 성도연합회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이승구 목사님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박수를 칩시다. 여러분, 저는 12월 12일에 김 교수 존칭을 쓰면서 세 가지에 대하여 공개적인 질문을 했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가족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고서 왜 그리 척을 하면서 한평생 재미서와 정고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또 왜 무엇 때문에 2심 재판부에 통고서를 보내 판사들을 협박하고 겁박을 했느냐고. 그러나 그는 아직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둘째, 더 이상 기획고소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죠.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상황이지만 선교에서 탈퇴한 여자들을 찾아다니며 정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라. 모든 비용은 다 내가 다 주겠다는 등 그렇게 해서 이미 판결이 난 17년형의 3명을 개입시켰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재판에는 22명을 꾸디겨 허위 고소 즉 기획고소를 자행했으면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면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그는 또 정 목사가 1만 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정신병자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도 아닌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기독교 복음 선교 소속 모 변호사와 함께 제메스 교인 9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명을 보면 변호사는 업무상 배인제, 김은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3억씩을 준다는 합의금조로 유국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변호사는 정명성 목사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합의서를 만들어 무죄를 유죄로 받게 했고 김은 변호사도 아니면서 고소인 2명을 대리하여 6억의 금원을 취득한 것은 분명 변호사법 10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따르는 추정자들에게 경찰이 나의 계좌의 확인과 피해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원을 나와달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 선동이 무서웠는지 6억의 행방도 모른 채 계좌 추적도 못하고 사건을 종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자가 지금 깜빵을 가지 않고 있으면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나 곧 깜빵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기자 생활 40년째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41년이 되겠죠. 자칭 피해자의 주장으로 1심에서 23년, 2심에서 17년, 30인 대법원에서 17년 확정이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한 시대의 사건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재수와 재심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한 대전검찰청에서 재수를 하기로 지난 10월 1일 저에게 통보하고 오십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저의 도전정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덕분으로 이루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10년을 겨울에 만든 유튜브 방송 유자북의 심층 취재를 열심히 보시는 구독자들, 그리고 3년간 끊임없이 정명성 목사님의 무죄를 외치시는 의병과 같은 조직인 기독교복음 성도연합회에 온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유튜브 방송에 대하여 지난 9월 9일 방송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저를 구로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며, 저는 피고소인으로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하여 당당히 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실과 사실을 알렸고 거짓으로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정명성 목사님을 반드시 월명동으로 모시는 일에 전력 투구합시다. 감사합니다. 경제가 죽을 건데 살려줬고, 또 자기의 어떤 도직이 죽을 건데 살려줬고, 여러 군데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에 살주셨으니 이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도 하면 된다. 우리도 살피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정신, 사상, 사고,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